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일반 헤어 미용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양은 대체적으로 동그랗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동그란 구형도 있고 막대 모양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둥그렇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퍼머넌트를 시술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퍼머넌트가 끝나고 난 후 무엇으로 손상된 모발이나 불필요하게 빠져나온 두발을 가볍게 잘라준다. 빠졌네요. 퍼머넌트를 시술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프레커트. 먼저 한다는 프레커트죠. 그 다음에 퍼머넌트가 끝나고 난 뒤에는 뭘로 손상된 모발이나 불필요하게 빠져나온 두발을 가볍게 잘라준다. 그걸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시술하기 전에 프레커트를 먼저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쉽게 말해서 손상되거나 불필요하게 빠져나온 두발을 가볍게 줄여준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시약이죠. 트리밍입니다. 다음입니다. 미용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간곡한 부탁이 있을 경우. 틀렸습니다. 고객이 간곡히 출장을 와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출장 가서 미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미용업소에 신고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외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손질해주기를 원한다든가 이럴 경우, 즉 질병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방문 시술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분장이나 미용이 필요한 방송, 영화 촬영 등의 현장에서는 현장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 축제나 자선 행사 등 공익적 목적이나 특수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미용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 가서 미용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과 상담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시술이 끝나면 고객이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모발 관리라든가 손상 방지 등 고객이 알아야 하는 사항 등을 조언해 준다. 이러한 조언해 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못하는 거 어떤 것이냐면 말을 안 해도 추측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언은 가능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 작용하는 주요 결합은 시스틴 결합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 작용하는 주요 결합은 시스틴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디용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헤어 에센스, 머리를 손질한다든가 모발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은 보디용 화장품은 아닙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스캘프는 두피죠. 두피 관리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와 관련 없는 것, 두피 질환, 두피는 많은데 질환은 아닙니다. 이 질환은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죠. 질환 치료는. 그래서 질환 치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미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치료한다 안 됩니다. 두피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제품, 여기도 치료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화장품 영역이 아니라 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의약품의 영역에 해당하고 화장품은 치료 목적이 아닌 완화, 개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화장품에도 안 되고 미용 시술도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영업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폴리오가 뭡니까? 소아마비입니다. 이 소아마비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UVB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UVA라는 경우도 있고 UVC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이신청을 걸면 오답 처리로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것은 자외선은 UVB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 아닌 것은 백선은 곰팡이균입니다. 진균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성 병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선은 곰팡이, 진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은 이런 겁니다. 사마귀, 수두, 단순포진. 이건 모두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사마귀가 바이러스성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승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승홍수는 거의 쓰지 않죠. 왜냐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성이 없어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손소독에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독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승홍은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손소독이나 피부소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발 염색 후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화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색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이 나왔는데 이 색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색이 있잖아요. 검정색이라든가 이 색을 곁들여 가지고 이 색상을 좀 죽여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보색으로 중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발 염색 후 원하는 색으로 나오지 않아서 중화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색을 사용해서 중화시킨다고 해서 보색 중화입니다. 이 보색 중화는 염색 결과 원하지 않는 색, 너무 노란빛이나 붉은색으로 나왔을 때 색상관에서 반대편에 위치한 보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억제하거나 무채색으로 중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발을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으로 염색한 후에 새로 자라난 두발의 염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자라났는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 자라난 부분만 염색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리터치라고 합니다. 리터치는 새로 자라난 부분만 염색하는 것이지 새로 자라났다고 해서 전체를 다시 염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발을 전체로 진한 녹색으로 어떤 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새로 자란 두발이 그 색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만 염색을 하는 것, 이것을 리터치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스로 번식할 수 없고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합니다. 화장품 경피 흡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각질 세포를 통해서 직접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각질 세포를 통해서도 화장품은 흡수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은 주로 각질층의 세포 사이사이를 통과해서 흡수된다. 이게 세포단 경로입니다. 일부는 모공이나 땀샘 등 피부 부속기관을 통해서도 흡수됩니다. 이거 부속기관 경로입니다. 그래서 각질층도 화장품을 흡수합니다.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임용업소에 출입하여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필요한 보고 등을 검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용업소에 둘러서 필요한 검사하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필요한 보고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안드로겐. 남성 탈모증의 주요 원인, 탈모.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먼저 정답을 찍고 그런 다음에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찍었습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모양은 대체적으로 동그랗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막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다. 대체로 동그랗지 않습니다. 단백질 유전자는 RNA 또는 DNA를 가지고 있다. RNA나 DNA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OR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RNA와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RNA를 가지고 있으면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으면 R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집니다. 이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RNA거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으로 못 봅니다. 너무 적어서 0.2 미크론 이하이기 때문에 스스로 번식할 수 없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구형 동그란 것도 있지만 나선형도 있고 막대형도 있고 복잡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체로 동그랗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바이러스는 RNA를 가지고 있거나 DNA를 가지고 있거나 그중 하나의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 광학현미경을 못 봅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는 번식할 수 없고 반드시 숙주세포,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양은 대체적으로 동그랗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나선형, 막대형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커트 명칭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퍼머넌트를 시술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프레커트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퍼머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트리밍,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시약이라고 하죠. 트리밍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커트는 퍼머넌트 시술 전 모발의 형태를 정리하고 디자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지는 커트. 트리밍은 퍼머넌트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손상된 모발 끝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가볍게 다듬어서 마무리 정돈하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미용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즉 출장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요 4번이죠. 간곡한 부탁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원에 입원해서 나올 수 없는 환자, 질병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방문 시술이 허용됩니다.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분장, 미용이 필요한 방송, 영화 촬영 현장으로 가서 현장 시술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 지역 축제라든가 자선 행사라든가 이런 데 출장해서 시술하는 거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객의 간절한 부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고객과 상담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2번이죠. 시술이 끝나면 고객이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모발 관리는 어떻게 하십시오? 손상 방지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객이 말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고객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고객은 미용 시술에 대한 전 과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 부분만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알아야 될 부분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고객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표정을 잘 봐서 예측한다. 예측은 안 된다고 그랬죠. 예측해서 말하거나 예측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으므로 고객의 표정을 보면서 예측한다. 원론 보면 좋은 말 같죠. 고객의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자신의 고민을 직접 말하도록 말한 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의존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시 작용하는 주요 결합은 어떠한 결합이냐?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주요 단백질은 케라틴이다. 케라틴 내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테인끼리 디설파이드 결합, 즉 SS 형성 어떤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결합을 하게, 다른 모양을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펌약제를 사용하면 디설파이드 결합이 일시적으로 끊어져서 머리카락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결합을 풀어준다. 풀어주면 유연해진단 말이지. 그때 원하는 모양 웨이브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화제를 사용해서 새로운 디설파이드 결합, 소위 말해서 시스템 결합을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가지고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퍼머넌트 웨이브예요. 이 부분은 다른 지문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시 작용하는 주요 결합은 시스틴 결합이 되겠습니다. 보드용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샤워젤, 베스오일, 데오드란트, 헤어 에센스. 정답은 헤어 에센스죠. 샤워젤, 몸 씻는 데 사용하는 거 보드용이죠. 베스오일, 목욕할 때, 데오드란트, 땀냄새 날 때, 이건 다 보드용입니다. 헤어 에센스는 두발이죠. 손상된 모발에 영양 공급하고 수분 공급하고 열로부터 보호하고 윤기 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이건 모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드용 화장품이 아니죠. 7번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스캘프 트리트먼트, 즉 두피 관리에서 두피 질환을 개선하고 치료한다.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이 용이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피의 생리기능 높인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두피나 두발에 유수분을 공급하고 두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러나 치료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없는가? 즉 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은 의료법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화장품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의약품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드름 치료, 그러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의약품의 영역입니다. 화장품은 치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게 되겠죠. 10번입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러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폴리오죠. 소위 말해서 소아마비입니다. 이것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고, 이렇게 파상풍도 파상풍균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핵균도 세균이고, 발진은 리케차인데 이것도 세균의 일종입니다. 파상풍균도 세균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이것은 폴리오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이것은 전에 시험에서 UVC라고도 하고 UVA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의 신청을 걸거라면 전부 다 걸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UVB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암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UVB입니다.
UVC 같은 것은 오존층에 다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UVB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이고, 그래서 UVA는 파장이 가장 길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데 주로 암과도 연관이 있지만 주로 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 노화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입니다. UVB가 햇볕에 타개하고 DNA를 손익해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 UVB입니다. UVC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지만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돼 지표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UVD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UVB입니다.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 아닌 것은 백선이죠. 요건 진균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사마귀, 수두, 단순포주는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백선은 곰팡이 중에서도 진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사마귀, 수두, 단순포주는 모두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 질병 중 병원소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 부분도 기출문제에서 발진티푸스라든가 이렇게 정답을 처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의신청 걸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지금 이가 옮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로 통조림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증은 토끼에게서, 살모넬라증은 달걀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인데 이게 주로 통조림입니다. 가공식품.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을 병원소가 아닙니다. 근데 발진티푸스는 이도 곤충이죠.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통해 또 전파가 가능해요. 2차 감염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토병은요, 토끼, 설치 등 동물이 병원소가 돼요. 살모넬라는 동물에서 가금류, 닭 같은 거, 여기서 이제 계란 등 이렇게 거쳐서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통조림이란 말이에요. 보툴리눔 독소증은.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병원소가 다른 차원이다 그러면은 보툴리눔 독소증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이거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정답은 저는 죄송합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조림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진티푸스는 이고, 야토병은 토끼 등이고, 살모넬라는 닭의 달걀 이런 것들이니까 보면 이건 다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물이 아니죠. 병원소가 다르죠.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승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성이 없어? 그건 틀린 거죠. 독성이 아주 강하죠. 승홍은. 손소독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소독하는데 승홍 안 씁니다. 부식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부 소독에 0.1% 수용액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잘 사용을 하는데 한다면 옛날에는 0.1% 사용했습니다. 맞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 사기, 에나멜 등 부식성이 없는 그릇의 소독에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독성이 없어 손소독에 적합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발 염색 후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화시켜서 어떤 좀 약한 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색 중화라고 하는 거죠. 염색 결과 원하는 색, 예를 들면 너무 노란 빛이 나왔다는 거, 붉은 빛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색상관에서 이거 반대편, 노란색이면 예를 들면 검은색이 보색이죠. 이런 색의 보색을 사용해서 특정한 생물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채색으로 중립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보색 중화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중화 작업이라는 것은 보색 중화와는 또 다른 거예요. 파마를 했어요.
시술지 결합을 고정하기 위해 중화제를 사용한다. 이걸 중화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마를 할 때, 펌을 할 때 중화제를 사용하는 거, 이걸 중화작업이라고 한다. 보색 중화는 다른 거죠. 두발을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으로, 뭐 녹색이 아닌 어떤 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자란 이 두발은 그 색상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다시 전체를 염색하느냐? 아니다. 새로 난 부분만 염색을 하겠다. 요 새로 난 부분만 염색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리터치라고 한다. 새로 자란 두발의 염색만 한다. 이걸 리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치는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 신생모 부분을 기존의 염색된 모발 색상과 맞추기 위해서 그 뿌리 부분만 다시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것이 리터치입니다. 영구적 염색은 모발 내부까지 색소를 침투시켜 오랫동안 색을 유지하는 염색이고, 스트랜드 테스트는 뭡니까? 염색 전에 이게 잘 될 것인지를 모발의 일부 가닥에다가 미리 시험해 보는 거, 이것을 스트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패치 테스트는요, 염색 전에 이 염색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 밑 이런 데다가 발라가지고 귀 뒤나 팔 안쪽 등에 소량의 약제를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패치 테스트입니다. 17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스스로 번식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단백질 유전자인 RNA와 DNA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어떤 것은 RNA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DNA를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가 DNA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RNA는 안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는 리케차보다 크다. 이게 틀렸죠. 리케차보다 적고, 세균보다 적고 리케차보다 더 적습니다. 0.2 미크론 정도로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뭘로만 볼 수 있다고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DNA 또는 RNA 중 하나만 가집니다. 둘 다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크기는 리케차나 세균보다 작습니다.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피흡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각질세포를 통해 직접 흡수하지 못한다. 틀렸죠. 직접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질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모공과 항공, 즉 땀샘을 통해서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부속기관의 피부 표면적이 0.1%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은 많지는 않지만 흡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은 주로 각질층의 세포 사이사이를 통과해서 흡수됩니다. 세포관 경로로. 또는 일부는 모공이나 땀샘 등으로도 흡수가 됩니다. 이걸 부속기관 경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피흡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각질세포를 통해서는 직접 화장품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임용업소에 출입하여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필요한 보고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임용업소에 출입해서 장부보자 뭐 이렇게 어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0번입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몇 번입니까? 안드로겐이죠. 남성형 탈모증의 주요 원인은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호르몬, 탈모증 호르몬 안드로겐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신피질 호르몬으로서 탈모의 원인은 아닙니다. 에스트라디올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모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남성형 탈모증과는 관계없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주요 원인은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